대덕전자 2025년 상반기 실적을 스루풋 회계로 분석한 내용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업이익은 128.7%가 감소해서 적자로 전환이 됐습니다.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회전율은 7회전으로 높은 편이고요. PBR은 1.61 상태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먼저 원가회계 손익으로서 매출이 4,607억 원을 달성해서 전년 상반기보다 1.7%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은 4.2%를 줄였습니다. 원가회계상으로는 생각보다 영업이익이 적게 나오게 되어 있고요. 스루풋 관점에서는 바람직한 결과입니다. 매출 원가가 4.2% 높게 증가했기 때문에 매출 총이익은 221억 원으로 전년도 310억 원보다 무려 30.8%가 감소했습니다. 매출 총이익률 4.8%로 7.1%에서 2.3%가 하락했습니다. 판매관리비는 263억 7,400만 원으로 9.4%가 증가했습니다. 그 결과 영업이익은 42억 7,100만 원이 영업손실입니다. 전년도 영업이익에 비해서 무려 154.4%가 감소했습니다. 영업이익률 0.9%로 1.7% 대비 2.7%가 하락했습니다. 스루풋 회계로 분석한 결과는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재료비 1,876억 원으로 9.4%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그 매출 증가율하고의 갭이 플러스 7.7%이기 때문에 원재료 가격이 상승했다라고 1차 추론을 해볼 수 있습니다. 스루풋 금액상으로 3%가 감소했고요. 스루풋율은 59.3%로 2.9% 하락했습니다. 운영경비가 2,759억 원으로 1.4% 증가했습니다. 그 결과 TOE 생산성은 0.99로서 전년도 1.03보다 0.04포인트 4%가 하락했습니다. 스루풋 영업 손실은 26억 9,700만 원으로 128.7%가 하락했습니다. 그러나 원가회계 영업이익보다는 15억 7,400만 원 더 이익이 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영업손실이 그만큼 적게 났습니다. 전년도에는 거의 15억 5,900만 원 더 영업이익이 났었습니다. 이것은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재고자산 내역을 보면은 제품 제공품 두 가지 더한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630억 원으로 연초보다 27억 5천만 원을 감소시켰습니다. 전년도 상반기에는 26억 3천만 원을 감소시켰고요. 원부 재료가 있습니다. 이것은 99억 5천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원부 재료를 많이 확보했다는 얘기네요. 전체 재고는 78억 11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재고자산 명세는 비용의 성격적 분류 데이터를 만났을 때 해석의 폭이 이제 넓어지는 것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넘어가기 전에 문제가 조금 있다고 보는 것은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이 폭이 커졌습니다. 35억 8,100만 원이나 증가를 해버렸습니다. 기말에서 기초를 빼면은 마이너스로 나오는데 그 평가 충당금은 마이너스로 표현되게 되어 있는데 마이너스는 평가 손실이라는 얘기인데 전체 재고가
뭐 가공비 기준으로 해서도 그렇고요. 이 금액이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금액 대비 너무 높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 평가 손실 금액이 손익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비용의 성격적 분류 내용은 회사는 제품과 제공품의 감소라고 재고자산의 변동 범위를 구체적으로 표현했습니다. 21억 3,900만 원 플러스면 감소했다는 뜻입니다. 원부 재료 사용액이 1,869억 원, AB를 더한 MC 매출원가 재료비가 1,891억 원으로 9.3% 증가했습니다. 운영경비는 1.4% 증가했습니다. 운영경비 2,759억 원에서 판매관리비 264억 원을 뺀 2,495억 원이 공장 가공비가 되겠습니다. 가공 비율은 57%, 생산 재료 비율은 43%, 2%가 상승했습니다. 여기서도 우리는 원재료 가격이 상승했다라고 2차 추론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우선은 회사가 A의 제품과 제공품의 증감이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재고자산의 변동 범위는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라고 일단 이렇게 되는데, 이것이 A가 재고자산 명세에 WCA 증감액하고 일치하느냐가 관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가 확인해 보고자 하는 것은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재고자산 명세에 나온 거죠. 마이너스 27억 5천만 원입니다. 재고가 감소했으면 비정부에서는 플러스로 표현이 됩니다. 그런 차이가 6억 1,100만 원입니다. 이런 차이가 왜 나냐고 하는데, 재고자산 명세에서 그거를 추적을 해보면은 저장품과 미착품의 증감액의 합계액하고 일치를 합니다. 여기서 이런 의견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2번의 비성분 재고자산의 변동 범위에 저장품과 미착품을 포함시킨 이유를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기준이 전체 재고자산이라면 원재료까지 포함해서요, 더 매출원가 결과는 같다고 주장할 수도 있을 겁니다. 회사에서. 그렇다고 결과가 같다고 과정이 비정상이라면 제조 원가를 왜곡하게 될 것입니다. 뭔가 이상한 기준을, 그러니까 제조 원가라는 것이 산업사회가 수백 년 됐는데도 아직 표준화가 안 돼 있다는 게 문제죠. 회사마다 각기 조금씩 다르게 자기네들한테 편리하도록 뭔가 작업을 하고 있다. 그런 것들을 그냥 한마디로 분식회계를 한다라고 얘기해도 과언은 아닐 겁니다. 2단계 검증으로서 PQ 총제조비용, P는 회사가 제시한 데이터를 가지고 하는 거고요. Q는 제가 역산으로 풀이해내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6억 1,100만 원 차이가 납니다. 이것의 내용은 이미 우리가 1단계에서 파악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금 흐름표 기준 전체 재고자산의 증감액은 현금식으로 읽으면 현금이 181억 9,700만 원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재고자산의 명세에는 78억 1,100만 원 증가만 나왔죠. 그러면은 현금이 103억 8,600만 원이 어디로 날라갔는데, 그게 어디로 날라갔냐고 물어보니까 그것을 추적을 해보면은 재고자산 평가 손실액과 폐기 손실액의 합계액이 되겠습니다. 무려 104억 원대나 됩니다. 현금이 날라갔다는 얘기입니다. 104억 원을.
영업 적자가 40매덕 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영업 재고자산 평가 손실을 하게 되면은 재고자산이 줄게 되겠죠. 재고자산이 줄게 되어 있으면은 매출 원가가 증가해 가지고 영업이익이 적게 나오는 그런 결과를 나타내게 됩니다. 올해 상반기에 재고자산 평가 손실액과 폐기 손실액은 너무 과도하다. 이것이 의도적이냐 아니냐는 외부에서는 확인할 방법이 없겠습니다. 그래서 그 3억 8,600만 원의 평가 손실 및 폐기 손실은 현금 흐름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거는 단위 원하고요. 평가 손실액은 35억 8,100만 원이고 재고자산 폐기 손실이 68억 원이나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합친 게 103억 8,600만 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전체 재고자산의 증감액은 수치적으로는 맞췄는데 재고 폐기액이 과도하다. 연간 전체 재고자산의 그 증감액 대비 이 폐기 손실 금액 요 68억 원이 무려 37%나 해당하고 전년도에는 192%나 해당합니다. 이 폐기율을 줄일 방도가 무엇이냐? 이런 생각을 해봐요. 예를 들어서 이 회사가 PCB판을 만드는 데인데 주문처에서 반도체 만드는 회사에서 또는 전자회사 이런 등등에서 모델 아웃이 돼가지고 그만큼 나갈 줄 알았는데 모델 아웃이 돼가지고 그 기판을 바꿔야 될 상황이 나온 거라고도 좋게 해석은 해볼 수 있는데 이것은 생산 관리를 제대로 못했다고도 또 비판해 볼 수도 있겠죠. 아니면은 뭔가 현금을 빼먹는 방법으로 재고자산에서 장난질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냐라고 부정적으로 생각도 해볼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는 폐기 손실을 집중적으로 추적을 해야 된다. 감사인이 되면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원가 회계하고의 영업이익 차이가 15억 7,400만 원인데 이것은 PQ 매출 원가 재료비, 매출 원가 재료비에는 가공비가 포함되어 있는 거고요. Q의 스루풋 매출 재료비는 가공비가 포함되지 않은 겁니다. 그 금액 차이도 동일하고요. 그 금액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가공비 재고자산액이 27억 5천만 원 줄었는데 여기에 가공비율을 곱하면 15억 7,400만 원으로 검증해내서 스루풋 손익, 영업 손실액이 정확하다는 것을 검증해 낼 수 있겠습니다. 운영경비로서 인건비가 906억 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전년보다 무려 13.4%가 증가했습니다. 직원 수는 2,481명으로 87명이 증원됐습니다. 연간 평균 임금은 7,300만 원으로 예상돼서 9.4% 인상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인당 매출액은 1억 8,570만 원으로 전년보다 1.9% 감소했습니다. 생산성, 이것은 매출액 나누기 인당 평균 임금 기준으로 했을 때 2.5, 10.3% 내려갔습니다. 직원들의 이거를 그 노동 생산성이라고 불러도 저는 좋다. 생산해 가지고는 안 한다. 이것이 이제 핵심 얘기입니다. 노동 분배율이라고 뭐 노조나 뭐 이런 것 경제학자들이 자꾸 이런 용어들을 써서 좋다. 그러나 원가 회계의 영업이익까지는 나는 못 믿겠다.
그래서 인건비 나누기 슬리펀 영업이익으로 하면은 마이너스 3,359.6%나 된다. 적자는 냈는데 돈은 많이 받아갔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외주비가 11.5% 감소했고요. 지급수수료는 2.2%가 증가했습니다. ABC 정도 크기만 가져옵니다. 각종 경비에서. 감가상각비는 어차피 나가는 비용 처리하는 돈이니까 의미가 없고요. 현금 기준으로 경비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경영평가지표로서 재고회전율이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회전율이 6.96회전, 7회전 정도 되겠죠. 이 작년도는 7.01회전, 그래서 0.06 조금이라도 재고회전율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슬리펀율은 2.86%가 또 하락했어요. 이게 재고자산 평가 손실 및 폐기 손실에 의해 가지고 나온 그런 결과죠. 재고 회전율도 금액으로 제가 뽑으니까 수량으로는 알 방법이 없죠. 어쨌든 동일 방향으로 하락하면은 투명회계 가정을 합니다. TOE 생산성 내려갔고 ROI는 재고자산을 투자한 것으로 봤을 때 0.0이니까 마이너스가 된 거죠. 그리고 인적자산 회전율은 제가 직원의 가치를 어떻게 볼 거냐, 직원들의 역할을 뭐 노동생산성 이런 거 말고 좀 뭘로 좀 보면 좋을까 하나 생각해낸 게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확정급여채, 뭐 현재 가치라고 회사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거에 의하면은 인적자산 그래서 회전율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1.72회전 전년도보다 0.04포인트가 하락했습니다. 그러니까 인적자산의 기여도가 떨어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투명하게 가정을 했는데 원재료 가격이 상승했다라고 돼 있는데 가중 평균을 할 수 있게 데이터는 돼 있는데 약 95% 범위에서 3.25%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판매 가격은 내려갔다라고 봐야 되는데 12.4%가 상승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얘기를 정리를 해보면은 1, 2차 추론에는 원재료 가격이 상승이 됐다. 그리고 투명회계 가정을 하는데 투명회계를 입증하려면은 원재료 가격이 상승하고 판매 가격은 하락해야 됩니다. 그런데 원재료 가격 상승한 것은 확인이 됐는데 판매 가격도 상승한 것으로 공시가 됐습니다. 투명 입증은 실패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그 재고자산 평가 손실액이 과도한 것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보고 되어 있고 판매 가격의 공식 데이터가 정확하냐 하는 문제도 좀 남습니다만은 회사 표현은 전체 매출액에서 전체 총추나 그 단위가 평방메타인데 그거로 계산을 했기 때문에 뭐 일단 공시한 거를 좀 믿는다면은 저건 투명성은 입증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아까 그 원재료 평균 가중 평균으로 3.2% 상승했고 판매 가격은 뭐 전체가 PCB니까 가중 평균이나 단순 평균이나 같을 겁니다. 12.4%가 상승했기 때문에 이렇게 판매 가격이 상승하고도 어떻게 적자가 났느냐, 이런 것들이
이해가 좀 안 된다는 거죠. 뭔가 모순된 결론을 내기 때문에 고개를 갸웃하게 되고 결론은 투명 입증이 실패하면은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으로 다시 돌아가는데 회사가 이를 반증할 수 있기 전까지는 저의 가정은 유효할 것입니다. 현금 경영평가 지표를 따로 봤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뒤에 그 주가를 얘기하지만 경영 성적이 나쁜데도 주가는 올라갔어요. 이런 경우 현금까지 좀 봐보자. 그러니까 손익계산서는 경영 실적을 평가하는 거지만은 재무상태표까지 넣어서 현금 경영평가 지표를 보게 되면은 재무적인 측면에서 좀 접근할 수 있겠습니다. 캐시버퍼는 참고적으로 그 연간 이 반기까지 전체 영업비용을 현금성 그 자산을 그거로 나눈 건데 5.5%밖에 가지고 있질 않습니다. 이것이 안전하다고 그러면은 현금성 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좋죠. 근데 5.5%면은 좀 너무 적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2%가 내려갔죠. 매출채권 수금 속도는 떨어졌습니다. 수금도 제대로 안 됐고, 그러나 매입 채무 지급 속도는 더 높습니다. 물론 이것도 전년 상반기보다는 지급 속도가 느려졌습니다. 수급이 늦어지니 납품 협력업체한테 주는 수금 속도도 줄어들었다. 이렇게 되겠네요. 그리고 참고적으로 경영자 평가 지표가 두평 ROI라는 건데 오나 입장에서 경영진들을 어떻게 평가할 거냐. 마이너스 0.5%입니다. 뭐 손익계산서에 영업손실이 나왔으니까 요거는 그 ROI 자본 회수율 나오는 과정의 산시 검증하는 것까지 되어 있고요. 경영진이 이럴 경우에는 내 보수를 삭감해 주세요 라고 나오는 게 예의가 아니겠느냐. 그러나 우리나라 오너들은 참 인격들이 좋으셔가지고 반기 정도의 적자난 거 가지고 내가 당신의 보수를 깎을 수 있겠소? 안 깎을 겁니다. 보너스는 안 나갈 수도 있겠어요. 총 자산회전율이 0.4회전이면은 연간 한 0.84회전할 것 같은데 제조업은 1이 넘어야 됩니다. 일단은 1이 넘어야 된다고 상장협의회 그 강사를 하셨던 분이 저한테 과거에 가르쳐준 지표는 그 정도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납입자본 성장률이라는 것도 뭔가 그 애널리스트 뭐 이런 데서 읽었기 때문에 좋다. 요것도 한번 뽑아보면은 1.48로 내려갔죠. REM이라는 게 요거 영어로는 제가 좀 기억이 안 납니다만 이익잉여금을 자본금 더하기 자본잉여금으로 더한을 분모로 해서 이익잉여금률이 지금 얼마나 되느냐. 48.2%, 이것도 3.8%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의 현금 재무제표 아트만 알고리즘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그 원가회계 손익으로서는 적자가 났는데 현금으로는 어떻게 됐느냐. 1번 EAT 세후 현금 순이익이 아닙니다. 642억 5,600만 원 사실상 이익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가장 그 현금이 안 나가는 영업 손실이 아니 그 비용이 감가상각비죠. 뭐 다른 것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표적인 게 그거니까. 그리고 이자 지급한 것은 뭐 많이 안 나갔습니다만 그것도 돈을 번 거니까 돈을 벌어서 나갔다고 보는 거니까 그러면 여기 검증식도 있고요.
그것까지 얘기를 하면은 이제 한 하루 왼종일 강의를 해야 될 정도 그런 산식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EAT 투자자본에 대한 현금 수익률 7.2%로 전년도 상반기보다 내려갔죠. 그리고 캐시버퍼 플로우 그 CBF라고 그러는데 78억 원이 마이너스입니다. 현금 흐름도 좀 줄어들었죠. 그리고 순원전 자본의 그 흐름은 297억 원이 더 적어졌습니다. 참고 두 번째 EMS 영업활동으로 전체 들어온 돈은 267억 원의 현금이 들어왔는데 최종적으로 파이널 언더머니는 136억 5,600만 원의 현금을 잃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캐펙스 비유동 자산은 250억 원이 감소를 했습니다. 투하자본 대비 종속기업 관계 비율은 3.1%. 참고적으로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잉여 현금 흐름, 채권자한테서 264억 3,500만 원을 차입했습니다. 그래서 레버리지율 4.5%로 증가했어요. 거의 대덕전자는 아주 그 안전하게 거의 1.5%면 무차입 경영 수준까지 했었는데 영업 적자가 나면서 차입금을 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주주잉여 현금 흐름이 206억 1,500만 원인데 이게 이익배당률에 해당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더한 회사의 전체 잉여 현금 흐름은 58억이 나갔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주가는 경영 실적만 가지고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재무 건전성이 좋고 주주 잉여 현금 흐름이 좋다. 차입을 해서 이익 배당을 했다고도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경영 실적은 안 좋은데 물론 이익 배당액은 전년도 실적액에 의해서 나간 겁니다. 그런데 올해 이익 배당을 하면은 연말 주주총회 보통 3월달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쭉 하는데 안 좋아진단 말이죠. 돈이 현금 버퍼가 아까 5%뿐이 안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떡할 거냐? 그러니까 차입을 해가지고 주주들한테 이익 배당했다. 이익 배당은 잘 나오는데 그래서 주가가 올라가는 거 아닌가? 근데 검색을 해보면은 AI 이런 영향 때문에 여기까지도 좀 주가에 영향을 미쳤다. 이런 것도 있습니다. 상반기 실적을 기준으로 적자기 때문에 손익분기점 매출액을 예측하면은 9,306억 원을 해야 됩니다. 정상대로 하는 거에서 2%만 더 노력하면 손익분기점은 가능하다. 그리고 매출액 중심으로 계산하더라도 102%를 더 좀 매출 재료비 노력을 하면은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매출액을 예측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떤 납품 단가로 비유하면은 93억 원에 납품한 되면은 남는 게 뒤에 우수리가 깎여가지고 669억 원의 적자가 나는데 이것을 흑자로 돌리려면은 어떻게 하느냐? 납품업체가 구매업체가 가격은 안 올려줄 것 같다. 재고회전율이 연간 13.9회전 예상이 되는데요. 15회전 7.8%도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매출액이 103,000원, 100만 3천원으로 인상 효과가 나가지고 오이율이 증가를 하더라도 영업이익은 17,571원 영업이익을 낼 수 있겠습니다.
납품 단가로 비유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가는 26,600원으로 연초보다 1,700원이 상승했습니다. 이 임팩트라는 것은 주가를 예측해 보는 건데요. EAT 곱하기 두봉 회전율로 했을 때 내려갔는데 주가는 올라갔죠. 그것이 이제 이 분야는 제가 잘 모르는 분야입니다. 세상의 불가사의가 여자 마음 어디로 뛸지 모른다. 두 번째는 주가가 어디로 뛸지 모른다. 세 번째는 이거 어디서 들었거든요. 옛날에 젊었을 때 저도 주식 조금 했을 때 개구리가 어디로 뛸지 모른다. 이런 세 가지 불가사의가 있다고 농담을 삼아서 한 얘기들이 기억이 나네요. PBR은 1.61로 67%나 상승했습니다. 5% 이상 주주는 대덕이 31.46%, 지주회사와 한 것 같아요. 지금 6기가 되니까 국민연금이 7.85%고 외국인은 7.52% 그렇게 많이 들어와 있지는 않습니다. 대덕전자가 생산 관리 방법이 딱 이런 세 가지만 있는 거는 아니겠습니다만은 크게 대별해서 한다면은 적기 생산과 계획 생산이 있다고 봤을 때 아까 폐기 처분한 게 그렇게 많다면은 계획 생산을 하는 회사 같아요. 이 계획 생산하는 데는 MTA라는 방식으로 재고, 소비된 재고 이거에 의해 가지고 생산량을 조절해 가면서 작업을 해야 된다. 이런 생산 관리 방법도 하나 소개를 좀 해봅니다. 뭐 전문적인 거는 이제 또 전문가들이 있습니다만은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스로포 회계에 대해서 거인의 어깨 위에 서서라는 데에 제가 대입을 해서 제가 어떤 새로운 영역에 발을 들여놓았던 과정을 소개한 거고요. 이것을 골든 회계라고 표현을 해가지고 이제 새로운 세상이 되기를 희망하면서 2차 대전 이후에 지금 미국에 의해서 세상이 변하고 있죠. 변하고 있는데 원가 회계가 변해야 뭔가 새롭게 좀 사회를 볼 수 있을 거 아니냐. 거창하게 그런 생각을 하면서 골든 회계가 정상적인 표준적인 손익 계산의 방법이 될 날을 기대하면서 지속적으로 저의 콘텐츠는 진행이 되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